교과서 28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제곱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건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A가 되는가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X를 2번 곱하면 과연 A가 될 것인가. 이랬을 때 선생님이 제곱이 마치 없어지면서 옆에 풀마 루트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고 플러스 루트 A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가 음의 제곱근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6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슨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풀마 루트 6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생각이 잘 안 난다면 풀어보면 되겠죠. 어떤 수를 제곱해야 6이 되는가? 그러면 마치 이 제곱이 없어지면서 풀마 루트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곱근은 천천히 써보면 6과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이거를 한 번에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된다? 한 번에 쓰려면 풀마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천천히 생각을 해도 되고 외우고 있다면 외우고 있는 바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2번을 곱해서 80일이 되는 수가 뭐가 있죠? 그쵸, 9랑 또 마이너스 9. 근데 이것도 만약에 본인이 생각이 안 난다면 2번을 곱해서 80일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81. 여기서 얘는 더 이상 근호가 풀리지 않지만 얘는 풀리니까 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엄청 강조해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건 뭐다? 그렇지. 풀마 9. 그러니까 81의 제곱근은 답이 풀마 9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x제곱은 5분의 7.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주는 거지. 네, 이렇게. 이건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지만 뒤에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시험 때는 답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고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건 그때 가서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답이고. 자, 이거는 x제곱이 0.64. 그러면 x는 풀마 루트를 붙여. 이렇게. 그래서 0.64가 0.8의 제곱이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면 한 단계씩 천천히 생각을 하면 돼요. 0.64는 0점 뒤에 두 자리 있지? 그러니까 100분의 64. 100은 10의 제곱이고 64는 8의 제곱이니까 풀마 10분의 8. 수학은 항상 마지막에 분모의 유리와 약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간단한 수를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할 때 분수로 쓰려면 5분의 4라고 약분을 해야 되고 소수로 답을 한다면 풀마 0.8이라고 하면 되겠지. 사실 이걸 이렇게 식을 이용하지 않고 얘를 바로 봤을 때 0.64가 0.8의 제곱이네 해서 0.8에 풀마를 붙여서 답을 내도 되는 거죠. 바로 이 답을 써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런 거 바로바로 되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면 천천히 하세요. 자, 이게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하고 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랬지, 선생님이? 2번 곱해서 9대는 양수. 그러니까 얼마예요? 3. 이건 3이야. 그치? 요 뒤에, 요 중간에 연산 기호 건드리지 말고 자, 뒷부분 보세요. 요거.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 얼마야? 처음에 하나씩 써볼까? 요 안에만 봐봐.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을 곱해서 4가 되는 양수는 2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돼요. 네, 선생님 이 정도는 암산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네, 당연히 괜찮아요. 네,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암산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아까 한번 연습했으니까 이번엔 바로 해볼까?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써서 눈으로 익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그죠? 선생님이 잠깐 정지를 하고 1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 재빨리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혹시 본인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써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럼 1.44는 공 2개 붙여서 100 곱해서 생각하면 144잖아. 그럼 144는 2번을 곱해서 144 되는 수가 뭐야? 12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인이 한 번에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면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급할 거 없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잘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못한다고 급하게 하다가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다? 2번을 곱해서 100 되는 양수는 10이고 제곱해서 144 되는 수는 12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2. 이거는 10분의 2.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 10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2 하니까 얼마죠? 10분의 마이너스 10. 얼마야?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본인이 여기서 이거 제곱하면 얘는 플러스 될 거고 얘는 9분의 4인데 이거의 제곱은 어차피 루트 씌우면 다시 나오니까 3분의 2네 하고 이거의 3분의 2라고 바로 해도 되고 본인이 헷갈릴 것 같으면 한 단계씩 천천히 하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괜히 급하게 하려다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2번을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양수가 뭐야? 3분의 2. 얘는 7분의 1. 그러면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니까 얼마다? 21분의 2.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 얘를 제곱할 때 이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음수를 2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 12는 생긴 거 자체가 선생님이 근호는 뭐랬어? 루트는 2번을 곱해서 그 값이 되는 거랬지? 그러니까 2번을 곱하면 얘는 12가 되겠지. 12. 나누기 마찬가지죠. 루트 3이라는 거 약속 자체가 2번을 곱해서 3이 되는 수잖아. 이렇게. 그럼 12에서 3을 나누면 4죠. 이거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쓸게. 순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처음에 해줬지 선생님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로 갈게요.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 어떻게 하라 그랬지? A와 B의 대소관계가 양수인 경우에 루트를 씌워도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었는지 기억나요? 정사각형 두 개의 한 변의 길이와 넓이라고 생각하랬죠. 이게 둘 다 정사각형인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면 넓이는 A.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면 넓이는 B가 되죠. 루트 A를 2번 곱하면 A가 되고 루트 B를 2번 곱하면 B가 될 테니까. 그래서 방향이 유지된다 그러고 했어요. 부등호 방향이 큰 쪽이 크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 근호를 벗기는 건 어려우니까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으로 넣어서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6은 얼마가 돼요?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제곱을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36. 그치?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썼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루트 1은 뭐야? 1. 루트 4의 의미는 2번 곱해서 4 되는 양수니까 2.
루트 9는 두 번 곱해서 9되는 양수니까 3. 루트 16은 두 번 곱해서 16되는 양수니까 4.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반대도 연습했었지. 6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36. 7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루트 49. 그래서 생각해보면 8이 루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64인데 그 말은 제곱을 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라 그랬죠. 9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곱을 해서 81로 들어가는 거랬지. 10이 루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제곱을 해서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랬지. 이렇게 100으로. 기억나지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루트 안으로 36으로 들어갔어. 그럼 둘 다 근호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크다? 그렇지. 안에 숫자가 큰 게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원래 숫자로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되겠죠? 이게 답이지. 이것도 답에다 네모를 쳐볼까? 다 안 쳐도 여러분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5분의 1이고 이거는 얼마가 돼요? 들어가면 25분의 1. 그럼 25분의 1과 5분의 1을 비교하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지, 그치? 25분의 1과 5분의 1. 자, 피자 한 판을 25명이 나눠 먹는 경우와 피자 한 판을 5명이 나눠 먹는 경우, 어떤 경우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5명이 나눠 먹는 경우가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이게 근호를 씌워도 이 부동호 방향이 유지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자, 제발 부탁인데 부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부호는 건드리지 말고 이 부호 건드리지 말고 숫자만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0.3을 두 번 곱해. 얼마예요? 0.09.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 한번 써서 할까? 마이너스 0.3. 루트 0.3.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0.3과 천천히 생각해보자. 0.3과 0.09 중에 누가 커? 그렇죠. 얘가 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근호를 씌워도 얘가 커. 근데 둘 다 음수가 돼. 그러면 절대값이 작은 쪽이 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이쪽이 커지죠. 그러니까 답을 쓸 땐 항상 원래 숫자로 내가 정리한 숫자 말고 원래 숫자로 답을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괜찮나요? 이것도 선생님이 원래 숫자로 안 줬구나. 이거 한번 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그쵸? 자, 이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6과 17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16과 17 중에 누가 커? 얘가 큰데 그럼 루트를 씌워도 얘가 크지. 얘가 커.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컸다? 앞쪽 게 컸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써보면 얘가 크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4번. 다음 보기 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무리수라는 건 근호를 정리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만큼 다 빼내도 근호가 살아있는 경우가 선생님이 무리수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 이거 얼마 되지? 13의 제곱이니까 벗겨지고.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 9를 보고 현혹되면 안 돼. 천천히 해보자. 얘가 10분의 9란 말이야. 그러면 9는 벗겨져. 근데 10이 밖으로 나올 수 있나? 루트 10이? 그렇지. 이거는 벗겨지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 자, 이거는 루트 25가 5죠? 그러니까 4 빼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유리수. 파이 선생님이 원주율 설명해 줬어요. 무리수. 네, 이렇게. 그래서 무리수는 루트 5, 루트 0.9, 파이 이렇게 세 가지.
자, 5번. 7을 제곱근은 옳은 걸 모두 고르라는 문제예요. 옳은 거. 7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7이다. 어때요? 그죠? 맞죠? 이거 혹시 모르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풀마 루트 7 맞지? 응. 루트 5의 양의 제곱근은 5다. 혹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 수를 천천히 정리. 루트 25가 얼만데? 루트 25가 얼만데? 그렇지. 루트 25가 5란 말이지. 5.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5의 양의 제곱근을 물은 거야. 5의 양의 제곱근은 뭐다? 그렇지. 플러스 루트 5겠지? 그러니까 땡.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이다. 맞지요? 5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5인데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의 제곱근 맞아. 16의 제곱근은 뭐야? 풀마 루트 16이니까 풀마 4죠? 근데 이거는 두 번 곱해서 제곱해서 16되는 양수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4야. 풀마 4랑 4가 같나? 땡. 자, 요거 땡 있는 거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9분의 4예요. 9분의 4. 이렇게 9분의 4. 9분의 4의 제곱근. 그럼 9분의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건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풀마 루트 9분의 4 하면 되는데 이건 풀마 3분의 2 맞지요? 이렇게. 그래서 옳은 건 기역, 디귿, 미음. 맞지요? 이렇게. 잠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복습해 줄까 얘들아? 이거 한번 복습해 줄게요. 0.4 어떻게 하는지. 0.4 땡을 어떻게 분수로 바꾸는지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 자, 이 수를 x라고 하는 거야. x라고. 그럼 지금 x가 뭐냐면 x는 0.4444 이렇게 반복되죠. 계속 되죠. 그러면 요 순 한마디 하나만큼만 가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10만 곱하면 또 뒤에가 반복되잖아. 그럼 10x. 그럼 4.444. 그래서 이걸 기역식, 이걸 니은식이라고 해서 니은에서 기역을 빼봐요. 아래에서 위에를 빼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봐. 다시 한번 아래다 써줄까? 그럼 x가 지금 0.444잖아.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라고. 그럼 어떻게 돼? 10x에서 x를 빼면 9x 되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뒷부분 다 같으니까 4. 그래서 x가 얼마다? x는 9분의 4. 급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은 이런 거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그러면 루트 2를 4번 곱하면 16. 물론 이거 반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2의 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4요라고 생각해도 돼. 당연히 해도 돼요. 선생님도 사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 근호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급하게 하려다가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하라고. 그냥 이렇게 나누기 마이너스를 2번 곱해. 음의 기호를 2번 곱할 거잖아. 이 음수를 2번 곱할 거니까 플러스 되고 루트 3을 2번 곱한 건 3이 되는 거지. 그게 루트 3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에 얘는 여기 얼마 여기가 9가 되겠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됐나요? 네. 이거는 루트라는 거의 정의가 그치? 여기 2가 생략돼 있댔지. 조그만 2가 2번 곱해서 안에 있는 숫자가 되도록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이거 해보면 이게 얼마예요? 4. 얘는 얼마? 3. 자,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섞여 있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곱하기와 나누기부터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선생님 순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뭔지 헷갈리면 이거. 그치? 이거. 8을 2로 나누는 상황 같은 거 생각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알아줬지? 그러니까 3분의 4 빼기 얼마야? 이렇게 약분하면 2. 근데 어차피 통분할 거 생각해서 분모끼리 곱해도 됐어.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곱해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6.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답이죠? 됐죠? 네,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루트 안에 어떤 별의 제곱이 있어? 그럼 이 별이 그냥 별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별이 양수이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오고 별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데리고 나와야 된댔죠. 왜냐면 여기 앞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리고 통상적으로 플러스인 경우에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김에 보충을 해주면 얘들아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이랑 똑같다? 절대값도 똑같아. 생각해볼까? 우리가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었잖아요. 5의 제곱은 루트 25고 그건 5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루트 25고 5다. 근데 이걸 자기 자신과 비교한다 치면 얘는 양수인 경우에 양수 자기 자신이 나온 거지만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나왔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나온 모양과 비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경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절대값도 똑같아요. 생각해봐요.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양수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그 안의 수와 같잖아. 근데 음수에서 절대값의 거리는 이거 얼마라고 해야 돼 우리가? 거리를 5라고 말하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말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가 똑같은 거 알겠어? 이게 양수인 경우는 양수 자신이 나오고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꼴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누구랑 같냐면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이 내용은 이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나올 거라 한번 말한 거고 선생님이 시험에 이걸 내진 않아요. 지금 그냥 한번 설명할 때 한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별 같은 모양을 쓴 거야. 여러분들이 부호가 나왔을 때 헷갈릴까봐. 바로 이런 경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보세요. a-b가 0보다 커. 그럼 a-b가 0보다 커요. 그럼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건 a가 더 컸단 소리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 이렇게 이항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걸 알아낼 수 있죠, 우리가. 요 첫 번째 식에서 a랑 b 중에 a가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 a랑 b랑 곱했는데 0보다 작아. a랑 b랑 곱했는데 0보다 작아. 그럼 음수란 소리잖아요. 두 수를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그렇지. 양수랑 음수를 곱한 경우.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게 결정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 돼. 그럼 누가 양수겠어요? 그렇지. A가 양수, B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부두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크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이해되셨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뭘 알아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걸 알아냈어.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양수, B가 음수. 그럼 양수는 요 꼴에서 그대로 나오고. 다시 한 번만 쓸게 여기다. 별이 양수인 경우는 별 자신으로,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별로.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다시 요 문제 여기다 쓸게요. 이게 양수래,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으로. 여기 부호,
연산 기호는 그대로 쓰고, 자, B는 뭐래요, 지금? 음수. 음수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A-B가 되겠지. 이 식은. 간단히 하면 A-B가 되겠죠? 자, 이거 봐. 요게 어려울 수 있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 A는 양수인 상태고 B는 음수인 상태야.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면 B가 음수야, 얘들아. B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인 얘는 뭐겠어? B가 음수야. 그럼 B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렇지, 얘는 양수야. 그럼 얘가 별이라고 생각해봐. 별이 양수인 경우 어떻게 나와야 돼? 모양 그대로 나와야지. 따라서 얘는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마이너스가 아니야. B가 음수기 때문에 이 수는 양수라고. 모양 그대로 나와요. 양수인 경우는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야 돼. 됐죠? 자, 여기 연산 기호, 연산 마이너스 그대로 하고, 자, 이거는 B가 뭐라고? 음수. 음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데리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잖아. 빼기 마이너스 합치면 플러스 얼마예요? 0.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 헷갈리지 마세요. 됐죠? 자, 이것도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한댔지, 선생님이? 선생님이 해줬죠? 우리 이거 했었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봐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것밖에 없네, 그지? 여기에서 x 플러스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3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이항되는 게 바로 보여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 조건에서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x 플러스 3을 만들려니까 양쪽에 3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이 모양이 지금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그렇지, 0. 0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어. 얘가 양수라는 걸 알아냈네.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여기 x-2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x-2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면 되겠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항되니까 요거 이항되면 x-2는 0보다 작다가 눈에 바로 보여도 되고 본인은 그게 어려우면 한 번 또 써보면 돼. 한 번에 안 되면. 이 관계에서 빼기 2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양쪽에 2를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은 0보다 작아지지. 그러니까 음수라는 걸 알게 됐어. 그 음수면 어떻게 된다? 이 식이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원래 있었던 연산 기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합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 풀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없어지고 답은 5. 선생님이 이거를 수를 대입해서 양수, 음수를 알아내도 된다고 말을 해줬었죠. 근데 수를 대입해서 답을 낼 경우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수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특정을 하고 이렇게 식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아무 수, 0 같은 거 생각해봐, 0. 0 넣으면 이거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양수라는 거 알아내고 0 넣으면 이거 음수지? 그 음수라는 거 알아내.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식 자체가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겠지? 수를 대입해서 답을 내지는 말고 수를 대입해서 양수, 음수인지만 판정을 하고 식으로 써서 답을 내세요. 다시 말할게. 그렇게.
자, 9번 문제 갈게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래. 크기 순으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었죠. 그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라 그랬잖아. 그치?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자, 이건 마이너스 2니까 표시해볼까? 저기 5가 보이니까 우리 5까지 표시해볼게. 이건 어디야?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이거 얼마게? 이런 거 어떻게 하랬지, 선생님이? 24 옆에 어떤 제곱수가 있는지 생각하랬죠. 24는 어떤 제곱수 사이에 있어? 얘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9. 맞나? 그치? 9다. 아니다. 선생님 실수. 16이 있었어. 16, 25 사이에 있다. 그치? 16과 25 사이에 있는 수지?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야? 이렇게. 이런 과정을 머리로 하면 돼요. 여러분은 4랑 5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4점 얼마겠지? 4점 얼마?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정확한 위치를 찍지 않더라도 4점 얼마 4점 얼마 여기 얘는 2분의 1을 두 번을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어떤 수야. 그럼 보나마나 여기 어딘가겠지. 그치? 왜냐면 1보단 작잖아. 0보단 크고. 얘가 얼마랬지 얘가? 4와 9 사이에 5가 4와 9 사이의 수니까 2점 얼마.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여기겠다. 뒤로 더 가야 되네. 이렇게. 얘는 여기. 그리고 얘는 9랑 16 사이니까 3점 얼마. 그러니까 얘는 여기. 그럼 네 번째 작은 수부터. 하나, 둘, 셋, 넷. 얘다, 얘. 그지? 얘겠죠? 예. 답은 루트 12.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선생님이 그 수업 처음에 실수에 확장해줬었죠? 네,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지. 유리수는 사실 유비수라고 생각하랬지. 유비수, 비가 있는 수, 유비수, 분수,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 얘는 수직선에 대응되는 실수. 수직선에 대응되는 실수에서 분수꼴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수, 비가 없는 뭐다? 여기 뭐예요? 무리수다. 무리수 찾으면 되는 문제죠? 이거 아니지? 이거는 헷갈리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이렇게 한 단계 거쳐. 그럼 10분의 13이니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9분의 2니까 답은 기역 딕을 지쳐. 됐죠? 그리고 이거 다음 그림에서 수직선 위에 있는 세 사각형은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선생님 이거 엄청 많이 해줬지, 그지? 그래서 알 수 있어야 돼, 그지?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복습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랬어? 그렇지. 어떤 수직선에 있는 수는 기준점을 뭘로 잡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거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인 위치야.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8 요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얼마야? 1짜리면 이게 3, 1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지? 지저분해졌다 설명이. 그지? 이게 10. 그럼 10으로 돌리는 이렇게. 아이고 그림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요 위치가 뭐다? 5에서 루트 10만큼 더한 값. 여기는 5에서 루트 10만큼 뺀 값.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이거 너무 쉽다 그치? 1일짜리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복습 안 해도 될까 얘들아? 한 번만 해? 한 번만 할까? 여기다 슬쩍 쓸까? 자, 직각을 준 경우에 직각을 낀 두 변을 준 경우가 있고 빗변과 나머지 한 변을 준 경우 얘는 뭐다?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빗변을 준 경우는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제곱을 빼서 루트. 이게 마치 공식처럼 외워진다고 했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면 외워진다고 했어. 그죠? 이렇게 됐나요? 아,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찍지 말고 길게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음엔 그렇게 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그럼 기준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플러스 2만, 루트 2만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루트 2만큼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것만큼. 이 C지 C? 어머 얘들아 36분에 찍어서 다 못 찍는다. 천천히 설명하려니까. C예요 C. 됐죠? 자 12번부터 마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을 복습하면 루트가 있고 어떤 모양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게 어떻게 된댔죠? 그죠? 이게 결국은 절대값 문제랑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번에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나올 거여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한 거고 시험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어떤 것의 제곱이 있는 건 그건 결국 절대값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봅시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준 조건은 여기 A가 0과 1 사이의 어떤 수다 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이 조건에서 A 플러스 A분의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양수인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 A분의 1에 대한 정보만 더 얻으면 되겠죠. 그럼 A분의 1이라는 건 1을 A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A가 지금 양수인 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를 양변에 나누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양변에 A를 나누면 1, 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A분의 1은 1보다 큰 수니까 양수겠죠. 그러면 양수와 양수를 더하니까 이건 무슨 수다? 양수.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온다. A예요. 네, 요걸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이번에는 A분의 1을 빼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A는 1보다 작은 값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변에 A를 나눠서 얻은 내용은 A분의 1은 1보다 크대. 연결해서 써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A분의 1은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아. 그럼 봐봐 얘들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상황이잖아. 작은 수에서 1보다 작은 수에서 1보다 큰 수를 빼는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양수, 음수? 그렇지, 음수. 이건 음수. 아깐 양수여서 그대로 나왔는데 얘는 음수야. 그럼 여기 중간에 이 연산기호 버리지 마세요. 여기 연산기호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음수예요. 그럼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올 거야. 우리가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라고 쓰면 되죠. 한 번에 이어서. 네. 이게 불편하면 여기에서 얘네 위치를 바꿔서 나왔어도 되죠. A 마이너스 A분의 1을 A분의 1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나왔어도 돼. 마이너스 두고 어떻게 해도 계산 결과는 같다. 자, 정리할게요.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면 여기 똑같은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2A만 남는다. 답은 2A.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할 때 이렇게 식으로 찾아도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식으로 찾아야 돼요. 근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이 문제가 단답형이나 선택형에서 나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빨리 판별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 아무거나 대입해서 판별해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되겠죠? 2분의 1 대입하면 이건 양수. 2분의 1 대입하면 이건 음수 나오잖아? 그러면 그 숫자로 계산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숫자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은 하되 식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정리할 때 이렇게 문자가 돼 있는 걸로 간단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수업 시간에 봤던 얘는 숫자로 나오는 얘라서 상관없었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잖아. 문제마다 문자일지 숫자일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에 있는 수를 대입해서 하는 경우에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별하는 데만 쓰고 이렇게 식으로 빼내는 걸로 통일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3번 할게요. 우리가 수도 없이 연습을 했지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안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2의 제곱이 있으면 2가 되는 거고 루트 3의 제곱이면 3이 되는 거고 루트 4의 제곱이면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 그렇지. 이게 어떤 거에 제곱꼴이 돼야 이 수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를 기대하는 거냐면 이 부분. x분의 240이 어떤 거에 제곱이 되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야 근호가 풀릴 테니까. 문제 읽고 보시는 거죠. 문제는 읽고 봐야 돼요. 루트 x분의 24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잖아. 그럼 일단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240을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잖아, 얘들아. 이걸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고 선생님은 사실 덩어리로 하는데 여러분이랑 하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가 4개, 3이 하나, 5가 하나. 그러니까 240이란 건 어떤 수였다? 2의 4제곱, 3 하나, 5 하나. 이런 수였어요. 그럼 이거를 저 안으로 써보자. 그러면 x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됐다. 그럼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알겠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가장 작은 자연수야. 가장 작은 자연수. 작아야 돼. 수가 크려면 분모는 어때야 될까? 그러니까 수가 작으려면 분모는 어때야 되지? 잠깐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얘가 제일 작아야 돼. 얘가 제일 작으면서 얘는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x가 커도 되면 얘들아, x가 이 자신이어도 상관없잖아. 이해돼? x가 이 자신이어도 되고 아니면 x가 3이랑 5를 갖고 있고 이 4개 중에 2개를 갖고 있어도 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x가 가장 작은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3이랑 5만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되나요? x가 3과 5만 약분해서 없애줄 수 있으면 2의 4제곱은 16이라서 4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여기에서 제곱수가 못 되게 하는 3과 5만 해결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x가 3 곱하기 5, 15. x가 가장 작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이해돼요? x가 이거 자신이어도 되잖아, 그치? 예를 들면 그럼 여기 1이 되니까 제곱수 돼서 1 되니까. 그리고 x가 2의 4제곱 중에 2의 제곱을 갖고 있고 3이랑 5를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근데 이 문제는 무슨 조건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14번. 자, 이게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런 애들은 적어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근사값으로 알아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자체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충만 알아도 돼요. 그죠? 6은 어떤 두 제곱수 사이에 있어? 그렇지. 4와 9.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2점 얼마 얼마. 2점 얼마 얼마 하는 수죠? 얘가 2점 얼마 얼마야? 그럼 3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면 얘가 얼마겠니? 그렇지. 0점 얼마 얼마. 자, 10은 10보다 10에 제일 가까운 제곱수는 9랑 16이죠. 그러니까 3과 4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 루트 10은 3점 얼마 얼마야. 거기다 1을 더하면 4점 얼마 얼마겠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0,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 이 수는 여기고 이 수는 여기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다? 이렇게 4개가 되겠지? 1, 2, 3, 4. 4개를 다 구하랬으니까 썼어요. 자, 마지막 15번. 잘 보였니? 네. 15번.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자, 이 문제 하기 전에 한 번만 복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A랑 B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값은 뭐다? 그렇지. 각각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요. 자, 그런데 빗변을 주고 얘를 주든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해라?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준 거 하나를 빼고 루트 씌워라. 이거는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고 피타고라스를 하다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익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익혔고 지금 여기 봐봐. 어떤 정사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이건 선생님이 특별히 외워두라고 했었죠. 1대 1대 루트 2. 이거는 일부러 외워두라고 했어요. 1대 1대 루트 2랑 2대 1대 루트 3은 외워두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다. 그럼 하나씩 찾아볼까요, 이제? 자, 여기 기준으로. 자, D부터 찾을까, D? 여기 이렇게 큰 원부터 찾을까요? 큰 원은 중심을 1로 잡은 거야. 중심을 1로 잡아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만큼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을 기준으로 요만큼이 얼마다? 루트 2. 지금 여기 보이지? 여기 이렇게. 요 길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보자. 그러면 요 중간 원 보여요? 얘는 뭐야? 얘는 여기 봐봐. 반지름이 루트인데 그 루트의 반만큼만 반지름이야. 반땡하면 루트 1을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이 위치는 뭐다? 1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2를 2로 나눈 요만큼을 더 더한 값.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B야, B. B는 뭐냐면 원점에서 요만큼 가래. 잘 보여요?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알아내야 되지. 근데 요 길이는 뭐냐면 봐봐. 요 루트 2만큼에서 1만큼을 뺀 값이죠. 여기 보여, 여기 파란색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만큼이야, 길이가? 요 길이는 루트 2에서 요 길이가 루트 2잖아. 지금 반지름이. 요 루트 2에서 1만큼을 뺀 값이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점을 기준으로. 그럼 B를 한번 써보자. B라는 건 기준점은 어디?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간 거야? 요 길이만큼.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선생님이 기준을 보여주려고 0을 썼는데 사실 기준을 0으로 잡은 경우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라는 점은 1 마이너스 루트 2, B라는 점은 루트 2 마이너스 1, C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D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이 문제에서 대응하는 수를 말하고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왜 냈는지 모르겠지, 얘들아. 그지? 당연히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나열해 쓰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주면 되겠지. 선생님 써볼게. A는
1 마이너스 루트 2 보다 누가 크냐면 B가 크죠. 보다 누가 커? C가 크고 보다 누가 크다? D가 크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다 했고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꼭 수업 시간에 개별 질문 시간 줄 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길 바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알지? 끝까지 잘해보자. 화이팅!